아베파가 더 강성 기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시다의 고통, 윤의 감명, 어제 오후에 와서 오늘 오후에 딱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시다가 방한을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 하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야, 셔틀 외교가 뭐지? 정확히 셔틀 외교를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셔틀 외교는요, 우리가 셔틀버스라고 그러죠. 셔틀버스. 여기서 여기를 늘 정기적으로 왔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또는 뭐 순환버스라고 그러죠. 뭐 남산 순환버스, 남산의 특정 지역을 둘레길을 이렇게 이 무궁의 차로 도는, 그게 바로 셔틀버스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맞춰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셔틀버스라 얘기를 하는데요. 외교가에도 셔틀 외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셔틀 외교,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원래 셔틀 외교는요, 이 헨리 키신저, 아주 미국 외교의 거의 대명사처럼 돼 있죠. 헨리 키신저가 아랍과 이스라엘, 아주 뭐 견원지간도 그런 견원지간 없죠. 거의 뭐 상종을 안 하듯이 하는, 이 이스라엘과 아랍 그 양쪽을 헨리 키신저가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가고, 이쪽에서 한 얘기를 다시 이쪽으로 전하면서 또 다른 제안도 하고, 여기서 답변이 나오면은 다시 또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렇게 점차 양쪽의 의견을 헨리 키신저가 제3자가 중재를 하는 것을 바로 셔틀 외교라고 합니다. 셔틀 디플로마시의 원래 의미는 바로 그런 건데, 한일 관계에서의 셔틀 외교는 조금 다릅니다. 한일 관계에서 셔틀 외교는 바로 노무현 때 이제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고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가고, 이렇게 교차 방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변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에서의 셔틀 외교는 헨리 키신저의 제3자 중재 외교하는 다른 의미로 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셔틀 외교는 키신저가 아랍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3자가 중재하는 외교를 셔틀이라고 하는데, 한일과의 관계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서로 교차 방문을 하자. 일본 수상이, 일본 총리가 서울에 오고, 서울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가고, 최소한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그렇게 교차 방문을 하도록 하자. 요게 바로 한일 관계 때 쓰는 셔틀 외교입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문재인 때 또 뭡니까? 문재인 5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4년, MB 때 셔틀 외교가 사실상 중지된 상태에서 12년 만에 복원이 됐다. 두 달 전에 우리 윤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해서 준 정상회담을 마쳤고요. 바로 2달도 안 돼서 기시다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셔틀 외교가 정확히 무슨 뜻이지? 왜 자꾸 셔틀 외교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이게 제3자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셔틀 외교가 우리 한일 관계에서는 그런 의미로 변해서 쓰고 있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그렇게 셔틀 외교라고 쓰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정상 간의 상호, 한국은 일본 총리는 한국을 상호 방문을 하는 것을 셔틀 외교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한 수준에 담겨 있는지,
여기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보와 경제 또 교류 협력 요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은 어제와 오늘 거의 1박 2일 동안에 나온 얘기를 아주 핵심만 이렇게 추릴 수 있는 네, 그런 표죠. 바로 안보는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논의 시사. 확장 억제,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에 관련된 그 내용이 바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일본을 더 포함을 시켜서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논의를 앞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 이것도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진전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양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긴밀히 협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딱 부러지게 새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일본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터준 얘기,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경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예, 경제는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 일본 우수 소부장, 우리는 소부장 얘기를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을 이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어제도 TV를 보니까 그냥 이런 그 부대 설명이 없이 일본의 소부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를 그 중간에 어떤 일이든지 요거를 잘 몰랐던 분은 도대체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라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나올 때는 사실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인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소부장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또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 양자, AI, 인공지능이죠.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추진을 논의를 하겠다. 이것이 경제 쪽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 사실 경제 쪽에 나온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소부장이라든가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인공지능, 우주, 양자역학, 그 할 때 양자,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중심의 미래 세대 교류 확대에 합의를 하겠다. 또 수도권 외의 지방 간 항공 노선을 코로나 수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양측이 공동으로 밝힌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예, 상당히 지금까지 나온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다면,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을 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예,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 있죠. 예, 그런데 현장 시찰단의 예, 또 이 유용성, 효용, 야, 시찰은 그야말로 시찰이다. 검증단을 파견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야당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건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일면톱입니다. 오늘자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을 파견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시찰과 물론 시찰보다는 검증이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위로 올려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예, 불안정, 예, 불안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양국 정상이 인식을 하고 타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예, 한국 시찰단이 먼저 이제 다녀오고 그 뒤에는 양국 검증단이 검증을 하는 데는이니까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첫 발을 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는 일면 톱으로 예, 뭔가 아까 얘기한 쭉 그 안보 협력과 경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예,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면 톱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3월 정상회담 때 역대 내각의 입증, 계승을 언급했던 거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부분을 더 집어넣은 것이죠. 예, 이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도 극우 세력들, 강경 그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그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진전을 하고 싶은데, 이른바 지금 기시다는 기시다파가 40명밖에 안 됩니다. 예, 일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민당 내의 네 번째 파벌입니다. 역시 최대의 파벌은 아베파죠. 아베파는 이제 90명이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베파가 더 강성 기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한국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더 뭐 통절한 반성을 한다, 이런 그 워딩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예, 일본 내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아주 많은 분들의 강제징용이라든가 이런 많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발언이 일부 진전되기는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 워딩을 좀 고강도로 하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정은 또 그게 아니니까 중간에 적절하게 타협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이다. 네. 정치권 반응은 당연히 엇갈렸는데요. 한일의원연맹 회장 전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한일 관계를 냉각 상태로 방치를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하니 일본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느냐. 일본 총리가 본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의 마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방법보다는 한 발짝은 더 나갔다 하는 걸로 제가 논평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희님, 박경련님, 나간님,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기시다의 고통, 윤의 감명. 네. 윤 대통령의 이 기시다 총리의 고통스러운 마음, 또 이 양국 간의 일부 진전된 그런 그 전향적인 자세, 이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만찬을 어디서 했습니까? 네, 바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는 그 사저, 예, 한남동의 관저죠, 관저. 예, 관저에서 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양쪽 부부만 넷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거기에 각종 한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다고 그랬죠. 네, 탕평채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네, 아주 그 귀한 그 산에서 나눈 걸, 산의 진미들을 이렇게 해서 탕평채도 소개를 해 있고, 또 원래 요구된 대로 불고기, 네, 숯불 불고기도 또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 저 장면이 나오죠.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탕평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기시다 총리가 아주 술을 잘한다고 합니다. 서로 한술을 하는 사람이라 또 이 사케, 일본식 정종이죠. 사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한국에서 이 사케에 가장 근접한 그리고 고급주로 통하는 경주법주의 최고품, 예, 최고급품, 경주법주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급품을 따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술병 안에는, 예, 경주법주가 들어가 있는, 예, 이른바 일본식 사케에 가장 근접한 한국 전통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 왼쪽에 이 대통령 셰프가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게 그렇구나. 예, 경주법주로 만찬을 화개했다고 합니다. 예, 경주법주요 깔끔한 술 좋지요라고. 예, 그래서 어제 만찬까지, 예, 오늘의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그 일정은 없습니다. 예, 한일의원연맹 예, 이렇게 회동이 있고 나서 오후에 어디 한두 군데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바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의 냉각됐던 그 한일 관계가 살살 이제 해동, 예, 봄 눈 녹듯 예, 해동 이 기운은 충분했다라는 것으로 종합 예, 이렇게 평론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어디선가 대책 대비책을 연구 중이라더군요. 우리 오케이님이 또 안심을 시켜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 보시는 화면에 US 달러에 100불이 딱 들어가 있죠. 테니스 용님이 또 이렇게 소중한 정성을 아까 보내주신 거, 예, 제가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시죠. 잘 익었네. 구멍난 저가운동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김남국의 구멍남 저가운동화로 나는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라고 돼 있는데 웬걸 60억 코인. 그러니까 야, 너 서민 코스프레 품종이냐? 비명계가 크크크. 예, 이게 다 잘 익은 수박들인데, 예, 개딸들이 수박은 뭡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명과 비명을 갈라놓는 그런 예, 수박들을 얘기했는데 바로 비명계가 지금 크크크 웃고 있습니다. 야, 너 서민 코스프레 품종이냐? 새로 나온 품종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수박에서 땀이 나오네요. 60억 코인 왼쪽이 바로 잘 익은 예, 김남국 그 수박인데요. 예,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한 컷의 만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만평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국방위 이재명 방산주식 소유 논란. 그래도 찍을 건 우리 차악분. 예, 60억 코인, 예, 온통 지금 60억 코인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화제죠. 그러니까 국방위의 이재명 방산주식 소유 논란. 그래도 찍을 건 우리 차악분. 그래도 찍을 건 예, 국방위 이재명 방산주식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선을 지고 나면 거의 뭐 멘붕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을 지고 난 직후에 이재명이 3억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2, 3억 정도의 돈으로 예, 방산 주식을 삽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예, 이재명의 재산 등록을 할 때 보니까 야, 이거 대선을 지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주식을 사? 야,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아주 여의도 정치판이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죠. 야, 이걸 멘탈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권이 뺏겨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완전히 그냥 그 혼절한 상태인데 정작 최고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 당신은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야 지금. 예,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에다가 지금 60억 코인 김남국까지 하니까 예, 둘이 뭐 코를 막고 있군요. 코를 막고 있는데 코를 막고 크크 웃는 겁니까? 예, 그래도 찍을 건 우리 차악분. 예, 왜 차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차악이라고? 예, 최악이 아니고 차악을 선택을 했다? 예, 그리고 왜 코를 막는 건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 힌트를 얻을 수는 없네요. 아무튼 이재명의 방산주식 논란에 이어서 아주 친명의 핵심, 제일 이 선봉대, 예, 전위대라고도 하고 선봉대 앞장을 선 김남국이 예, 역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이 먼저인 거죠. 돈이. 이따가 나올
예, 그 문재인의 책방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다라는 것을 아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뭡니까 저 김남국이도 그렇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겐 문재인은 또 어떻습니까? 네,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그런 얘기 말씀을 더 드릴 것입니다. 저도 던님과 같은 마음이라 답답하더라고요. 리츠빌님. 네. 다이아나님이 근영감님 저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네. 저들은 다른 사람을 항상 최고 악이라고 보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최고 악이고 우리는 차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때 차악을 뽑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윤석열, 한동훈 다 저 사람들이 다 최고로 나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리츠빌님. 네. 세 번째 만평 두 개를 다 살펴봤죠. 네.